네, 안녕하세요. 리치메이커입니다. 요즘 마트나 편의점,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이미 무인 시스템이 많이 도입된 걸 볼 수 있죠. 이 무인 자동차에 이어서 이제는 택배도 드론으로 배달된다고 하는데, 과연 먼 훗날의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가 삐삐나 공중전화를 쓰던 시절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주문하고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로봇과 연애하는 시대가 코앞인데, 뭐 로봇과 연애라니 저 같은 솔로들이 좋아해야 할 일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로 불리는 요즘,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이 직업의 대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보를 했고,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배달 문화가 발달이 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매장으로 변해가고 있죠. 그럼 앞으로 사라질 직업이 많을까요? 아니면 생겨나는 직업이 많을까요? 1990년부터 2007년까지 18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로봇으로 인해 없어진 일자리는 총 6만 7천여 개에 달합니다. 이 무엇보다 AI는 사무나 행정, 제조, 건설 등 제조업 기반으로 전통적인 노동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JPD 빅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10년 이내 우리나라에서 각각 80만, 1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일자리의 55%가 기계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었고요.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은 2025년에 기계로 대체될 위험이 높은 직업의 비중은 70.6%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죠. 가장 불안한 직업은 아무래도 세무나 회계사일 겁니다. AI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일이니까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자동화가 지속이 된다면 2025년까지 이 미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만 330만 개에서 610만 개로 추산이 되면서 로봇에 의해 실직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이 된 겁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이 시점에 로봇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거죠. 다시 말해 2025년까지 이 AI와 로봇의 발달로 일자리를 위협받을 사람이 무려 1,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 일자리의 70%나 되는 확률입니다. 로봇이 내 일자리를 뺏어갈 수 있다는 공포감을 부추기기에 충분한 수치죠. 로봇에 대체될 고위험군 직업으로 자주 되는 거는 운송업인데요. 그 중에서도 트럭 운전자는 위험순위 1순위로 꼽히는데, 트럭 운전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 없는 자동차가 대중화된다면 운전사의 역할이 줄어들 거고요. 이 무인 자동차가 활성화가 된다면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 대리기사님 등 이 사라질 직업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럭 운전사들은 트럭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운송해야 할 물건을 트럭에 싣는 일부터 물건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확인하는 일까지 이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고요. 더구나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한국의 교통 상황은 무인 자동차가 대체하기에 그렇게 쉬운 환경도 아닙니다. 이 운전이라는 단순 행위는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트럭 운전사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직업이 이 복잡한 판단과 그리고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들었겠지만 의사도 로봇이 대신한다고 하는데, 이 로봇이 환자를 처방하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이고, MRI나 CT 촬영 등 이 이미지로 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병을 진단하는 데는 그야말로 인간 의사보다 탁월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의사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대부분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을 하는 역할을 생각을 하고, 이는 로봇 의사들이 대체 가능한 행위들이죠. 하지만 로봇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겠죠. 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일인데, 지금은 환자들이 아프고 난 뒤에 병원을 찾고 의사를 만나지만 미래에는 의학 데이터를 통해 미리 질병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진 뒤 병원을 찾을 일이 현저히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환자가 병에 걸린 이후의 치료는 로봇 의사가 책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병에 걸리기 이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영역은 로봇이 아닌 사람 의사에게 더 적합한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은 이 병을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범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감소를 예상한 위기의 직업은 콜센터 직원, 생산이나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출납 창구 사무원, 증권 중개업,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이나 번역 통역가, 치과 기공사, 의료 진단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직업의 특징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점과 함께 이 AI나 자동화에 따른 비용 경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미래 유망 직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 과학자나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또는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이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는 2015 미래 유망 직종 1순위로 데이터와 관련된 전문직을 꼽았는데,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추출해 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뜻합니다. 스몰 인터넷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될수록 이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무엇보다 그 많은 데이터 중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능력이 각광받으면서 데이터 과학자들의 몸값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가 각광받을 거고요. 특히 이 지불 여력이 있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장기나 조직 등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도 키즈 시장,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유망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유망해지겠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을 비롯해서 전문화된 교육 서비스 등 점점 더 고급화된 시장이 발달할 거고요. 그 외에 연예인이나 변호사, 연구원, 기술자, 건축, 디자이너, 인테리어 등 사람을 통해야만 하는 직업은 더욱 인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미래 예측이죠. 이 부동산 또한 현재 많은 분들이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고가 아파트나 상가, 빌딩 같은 거는 꼭 중개인들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현물 말고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즉 현재 가치가 아닌 미래 가치 투자는 나 혼자 공부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꼭 필요하겠죠. 저처럼요. 여러분의 일자리는 안전하신가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